안녕하세요. 한창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권 분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서로 양육권을 가지겠다 내지는 서로 양육권을 가지지 않겠다 이래 주장을 할 때 양육권 분쟁이 된다고 보는데, 우리 이제 제가 이제 법원의 기준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가 미성년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반드시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법원의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혼을 하실 때는 어때요? 성인 두 사람의 부부, 성인이 이혼을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유일하게 성인인 부부가 이혼하는데 이해당사자는 두 사람밖에 없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이해당사자가 있다라고 치면 그것이 바로 미성년 자녀가 되겠죠. 남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성인 자녀들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부부의 부모님들도 양가 부모도 영향을 미친다 볼 수 있겠지만 그분들은 다 성인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각자의 삶이 있다고 가정 배제를 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부가 두 사람이 이혼을 하는데 결국에는 가장 큰 이해 당사자가 미성년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성년 자녀들 때문에 이혼을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은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무조건 미성년 자녀가 있으니까 이혼을 안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하면 미성년 자녀가 가정에 있는데 매일 부부가 불화가 있고 부부싸움을 하고 큰 소리가 나고 심하게는 폭행이 있고 그래 버리면 그게 과연 이혼을 안 하고 애들한테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차라리 이혼을 하고 서로 부부는 남이 되었지만 적절하게 면접 교섭도 하고 양육비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틀린 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부가 이혼을 할 때는 조금 자녀들을 배려하는 방식의 이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막상 이제 부부가 분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방이 바람을 폈어요. 그러면은 당사자들은 화가 나고 하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사실. 그죠? 하지만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내가 부모로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미 성인, 이제 중고등학생 정도 됐다,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가 됐다면 결국에는 이혼을 결정할 때도 자녀들하고 조금 논의를 해본다든지 또 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자녀들한테도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서로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녀들이 받는 환경적,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이혼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것, 변호사로서도 이혼을 하는데 그것을 해서도 안 되고 당사자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는 가장 나쁜 이혼 방식은 부부간의 분쟁에서 누가 바람 펴고 부부간의 분쟁에서 부부간의 전쟁이라고 표현할게요. 부부간의 전쟁에서 자녀를 전쟁의 도구로 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녀한테 특히나 자녀가 어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녀를 도구로 삼아서 활용을 해서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겠다, 자녀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기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 자녀들은 어쨌든 크든 작든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고 부부가 이혼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이 자녀들이 이제 나중에 성인이 돼서 본인들이 나중에 결혼 생활을 할 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자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러한 환경 변화에 대해서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서로 감정이 격해 있을 때는 조금 그런 감정 조율을 해주면서, 내가 아무리 이쪽이 변호사고 상대방 쪽이 변호사라도 자녀들, 어린 아이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조금 그런 식으로 분재하는 것은 자제를 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의뢰인들께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상대방 변호사 쪽에서 뭐 자녀들한테 계속적으로 사실 확인서를 어린 애들한테 계속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사실 확인서를 받아갖고 낸다든지 하면은, 제가 사실은 가정법원에다가 판사님한테다가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를 조금 요청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매우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양육권을 판단할 때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장 크게는 양육권을 판단할 때 우리는 부부는 어떻습니까? 자기들 관점에 갇혀 있어요.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다, 내가 뭔가 잘했다,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 뭐 내가 적게 번다, 뭐 이런 관점에 갇혀 있지만, 판사님이 양육권을 결정할 때는 무조건 자녀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의 관점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미성년 자녀의 관점에서 판단을 한다. 그렇다고 치면은 우리가 또 걱정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한쪽에서 부정행위를 했어요. 내가 부정행위를 했는데 내가 애를 키울 수 있겠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부정행위를 일방이 했다는 거는 자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부부 간의 문제입니다. 근데 뭐 반대로 일방이 자녀를 때렸다거나 아동학대를 했다, 그거는 다르겠죠. 자녀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쪽에서는 양육권 분쟁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돈으로도 경제력으로도 걱정을 많이 하세요. 뭐 한쪽이 경제력이 높으니까 저쪽에서 데려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냐면, 경제력이 없는 쪽에서는 경제력이 많은 쪽에서 양육비를 많이 받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하지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양육권을 판단할 때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자녀가 어릴수록 일단 엄마한테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젖먹이 아기다, 내지는 뭐 거의 3살 4살 됐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엄마가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엄마는 무조건적으로 여자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된 양육자예요. 이혼 분쟁이 있기 전에 주된 양육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쉽게 말해서 엄마라고 보고, 대부분은 이제 여자 쪽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엄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태까지 누가 키워왔느냐, 주된 양육자가 중요하다. 그리고 애가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가 조금 더 유리하다. 2번째는 이혼하실 때 대부분 이제 부부가 별거를 한 상태로 하시는데, 그때 현재 아이를, 별거 상태에서 아이를 누가 데리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애를 한쪽에서 안 데리고 있는데 이쪽에다가 양육권을 가지게 판결을 하면 판사 입장에서 어때요? 이쪽에 있는 애를 떼다가 이쪽에 줘라는 판결인데 아이가 물건도 아니고 이렇게 넘겨라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별거 상태에서 한쪽에서 잘 키우고 있다면,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그 상태를 유지해 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별거 시에 현재 누가 데리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준 3번째는, 이거는 이제 무조건적인 건 아니고요. 자녀가 어느 정도 의사표현을 할 나이가 되었을 때, 3살, 4살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이제 뭐 중고등학생, 초등학교, 적어도 이제 초등학생 정도 돼서 이제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는데 누구랑 살 거냐고 했을 때, 자녀의 의사가 확고하다면, 난 아버지랑 살겠다, 난 엄마랑 살겠다, 확고하다면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주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사 표현을 할 나이가 되면 자녀의 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요인들을 고려해서 양육권이 정해진다. 반대로 서로 양육권을 키우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둘 중에 한 사람은 애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법원에서 이런저런 요인을 다 조사를 해서 한쪽에 키우도록 하고 나머지 한쪽은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